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 저의 이 역사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387년부터 496년까지. 자, 신라는 뇌물이상이고요. 고구려는 고국양왕. 자, 백제는 진사왕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백제 진사왕 3년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387년 봄 1월 벼슬로. 자, 절배와 하리는 벼슬이죠. 벼슬로 진가모를 발소래. 또 뒤에도 할리가 있죠. 그러니까 두지를 은솔에 올렸다.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자, 가을 9월. 여기서 지금 말갈이 나옵니다. 말갈. 자, 말갈과 싸울 전. 어디서? 관미성에서. 근데 빠를첩이라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를첩, 이기다. 근데 안 입을 자니까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백제가 있었다면 관미성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나중에 지리편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관미성에서 말갈과 싸울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말갈이 백제를 또 침범하러 왔지?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위치를 봤을 때 말갈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구려 위쪽에 있거나 그렇죠. 우리 지도상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반도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북도를 백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충북과 경상남북도를 신라가 땅을 점유하고 한참 이제 영토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갈이 지금 붙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갈이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야 말갈이 백제랑도 싸우고 신라랑도 싸울 거 아니에요. 그쵸? 과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배운 역사 지식으로 봤을 때 말갈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배운 상식으로는 말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 여기 지금 4세기, 그러면 5세기 넘어가는 이 중간이잖아요. 4세기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말갈 존재가 우리 지도상으로 배웠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388년 뇌물이상 때입니다. 여름 4월에 서울 도읍에 지진이 있었다. 다음에 6월에 또 지진이 있었다. 겨울에 어리멸잔했다. 그러면 지금 신라 때하고, 신라 33년 388년이죠. 요때하고 그러면 고구려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백제는 안 나와 있네요. 요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같이 그 날씨에 관한 어떤 그런 이 지도상에서 날씨라든지 아니면 자연 현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여름 4월, 똑같이 4월이에요. 근데 신라는 지진이 있던 거고, 고구려는 가뭄이 있었어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지진이 있었고, 고구려는 가을 8월에 메뚜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형상 굉장히 이 메뚜기 때는 거의 남부지방에 많이 있는데 고구려에서 메뚜기 때가 있었다.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고구려가 땅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89년 뇌물왕 보시면, 자, 봄 1월
서울 도읍에 큰 역병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2월에 흑비가 있었고 가을 7월에 메뚜기 때 곡식이 자지 못했다. 그럼 혹시 요런 부분, 뭐 메뚜기 때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신라나 백제에 연관된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고구려는 지금 보면 6년에 6년 봄 백성들이 줄여서 서로 먹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창고를 내어서 구별하게 나눠 주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네요. 근데 또 백제는 그러면 같은 기후 조건이라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백제는 389년 가을 9월에 왕이 병사를 고구려가 남부 변방 마을 침노해서 노략질을 하는데 그때 보냈다. 고구려 6년 차를 봤더니 가을 9월에 그런 말이 톡이 나오죠. 근데 량부라는 그 변방 부락이라는 곳이 나온 거죠. 거길 침노해서 돌아갔다. 백제가 와서 자 이렇게 된 부분이 보입니다. 서로 같이 비교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역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90년입니다. 7년 자, 고공양왕 7년 가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백제 달솔 진가모를 보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도압 누르랍이잖아요 가운데가. 그럼 백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백제도 또 같이 봐줘야겠죠. 자, 백제는 보면은 지금 땅곤자로 써 있습니다. 땅곤으로 써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일단 자세히 써 있는 거는 백제 쪽이다 보니까 압이 아니라 곤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곤성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도압보다는. 저희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달손 진가모를 보내 도압성을 쳐서 격파하고 포로 200인과 함께 돌아갔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백제 때 보면은 9월에 왕명으로 달솔 진가모가 고구려 도곤성을 쳐서 뺏었다. 포로로 얻은 200인이 되었다. 왕이 벼슬로 진가모를 병간자팡에 올렸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에 자 진사왕이 자 순원에서 사냥하여 7일에 돌아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같이 보니까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하나가 도압이고 하나가 도곤입니다. 이건 뭐 한자가 비슷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압이나 곤이나. 그럼 후세에 전해지면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쓰여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지리편에서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진사 7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년 봄 1월 자 무거울 중자가 전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박불수가 손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궁을 두 번 손질해서 보면 자 뚫을천이 있죠. 연못을 뚫고 자, 지을 쪽 산을 짓고 다음에 이 기이한 기특과 기가 기이한이니까 이 기이한 뭐 짐승이 될 수 있고 새가 될 수 있겠지만 새를 기르고 그다음에 다루리가 특별하게 다루는 뜻이니까 특별하게 풀을 길렀다. 진사왕의 취미가 굉장히 독특한 취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4월에 말갈이 쳐들어왔다는데 그쵸? 적현성에 쳐들어왔죠? 그러면 이번엔 백제 말갈이 왔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어느 지도상에 고구려가 맨 위에 있고 그 중간 어디쯤에 말갈이 좀 있다. 그리고 고구려와 고구려 백제 어디 사이에 말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갈과 신라 어디 사이에 지금 말갈이 같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랑 지금 똑같이 양옆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외도 많이 난 거 봤을 때 신라 바로 밑에 어느 외도 있다. 제가 봤을 때 땅 구조가 말갈이 백제도 쳐들어가고 신라도 쳐들어가는 구조를 보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맞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 5세기예요. 4세기 말이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는 한반도는 답이 아니다. 그렇죠? 말갈이 백제의 적현성 북쪽을 쳐들어왔다. 백제 북쪽 어디에 말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구려하고는 또 대치가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또 볼게요. 7월 나라 서쪽 대도에 사냥을 나가 왕이 친히 쏴서 사슴을 쏘았다 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갈이 신라에도 나오고 고구려 백제에 나오는 거 보면 꼭 한번 위치가 한반도가 아님을 명시하는 어떤 부분인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7월에 대도라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나라 서쪽이라니까 서쪽 대도. 8월에 또 가로 횡이죠. 횡악 서쪽에서 사냥을 나갔다. 자, 요런 구조의 땅 여러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요런 구조의 땅을 요걸 머리에 새겨 두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말갈이 쳐들어오기 쉬운 거고 외가 신라를 쳐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구조가. 저 일본 쪽에 있으면서 외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 치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37년 자, 신라 내무랑 37년이고요. 봄 1월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왕이 자, 서의와 할 이유가 있죠. 그러면 벼슬로 뭘 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배와 할의도 있고 서의와 할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내무랑으로 얘기할게요. 내무랑이 벼슬로 고구려가 강하고 성에서 이찬 대서지 아들 실성을 인질로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고구려한테 신라가 인질을 보낸다?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일까요? 자, 신라가 고구려에 인질을 보낼 정도로 좀 신라의 정세가 그러면 고구려한테 의지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신라의 지금 정세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고구려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인질을 보낸다는 건. 그러니까 고구려가 되게 강대국이고 좀 신라가 약소국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요 대목의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지금 그게 바탕질이라는 그 인질이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세를 봤을 때 고구려의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면서 신라가 고구려에 의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실성도 나중에 내무랑 다음에 바로 실성 이서감이니까 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37년에 가서 47년, 거의 10년 만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났잖아요. 실성 이서감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오는 거잖아요.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해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국양왕 9년차를 보겠습니다. 자, 고국양왕 9년차 보시면, 자, 9년차와, 그렇죠. 9년차와, 다음, 신라 내무랑 38년차를 같이 봐야겠죠. 그래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내무랑 38년을 보면, 여름 5월에 외나라 사람들이 와서 금성을 외워싸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잘못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지금 아까 그 38년이 아니라 37년을 봐야 되겠죠. 네, 죄송해요.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자, 봄에 고구려 사신을 보냈더니 신라에 보내 친선의 정으로 다스리어. 네, 다스리어. 신라 왕이 질. 그렇죠. 질. 자, 질. 여기서 지금 조카를 말하는 거죠. 내무락의 조카 칠성을 인질로 보냈다. 자, 친선의 정. 닭굴수. 조우로. 어떤 의미였을까? 뭔가 이렇게 비비는 거 아닐까요? 우리 좀 잘 봐줘. 나의 사랑하는 조카 칠성을 보낼게.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있어요. 자, 광개토 대왕쯤 전 고구려 고국양왕 9년차에 보면은 그냥 봄으로 나오고 신라에서는 1월이 나와요. 그러면 대략 봄이라고 했으면은 내무라 37년에 칠성을 그냥 보낸 거야. 근데 고구려에 봄 때 어느 때에 도착한 거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럼 굉장히 긴 거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자, 명으로 맡은 것이 있으니 국사를 세우고 사당 제사를 정리하였다. 자, 종묘. 정리하였다. 자, 이게 지금 고국양왕 때 일어난 일인 거죠. 자, 여름 5월 왕이 죽었다. 저는 이 죽었다 했을 때 그 흥성을 볼 때마다 왜 동명성왕과 혁거세만 오를성을 썼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드디어 광개토대왕이 나옵니다. 자, 광개토대왕 한번 쭉 같이 볼게요. 자, 광개토왕 392년. 자, 휘가 담덕이라. 고국양왕의 아들이다. 그렇죠? 휘가 담덕.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제. 이게 392년입니다. 고국양왕의 아들. 자, 낳을 때 날생 숙거동 용감하고 훌륭했다. 끌기 훌륭했다. 자, 기계가 있어 빼어난 뜻이 있었다. 야, 좀 말이 되게 힘들죠. 네. 기계가 있어 빼어난 뜻이 있었다. 고국양왕 3년 태조로 올랐다. 9년 왕이 죽었을 때 태자로 즉위했다. 자, 가을 7월. 여기서 바로 이제 저게 나오네요. 바로 백제를 정벌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가을 7월에 백제를 정벌하여 10개성을 쳐서 뺏었다. 뽑을 빨이 이제 쳐서 뺐다는 거죠. 자, 정벌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백제를 보면 같은 내용이 이제 8년 봄 정월 말고 그 밑에 보면은 가을 7월 있죠.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을 7월 고구려 왕. 자, 고구려 왕 담덕. 아유, 밑에 감덕이라서네. 담덕인데 요거
보시고 담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덕이 군사 4만으로 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만으로 와서 북부 병방, 석현 등 10여 성을 침공하였다. 야 이건 엄청난 숫자의 물량 공세죠. 여기서 지금 진서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 담덕의 용병술이 능한 걸 듣고서 나가서 막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한수 북쪽 모든 부락이 침몰되었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어찌하니 뭐뭐인가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수 북쪽의 모든 부락이 10개성 다 침몰되었다. 다 뺏겼다는 소리겠죠. 갑자기 담덕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세지는 거죠. 왜? 그동안 담덕이 준비를 했던 거겠죠. 군사를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키웠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죠. 갑자기 어떻게 왕이 죽고 바로 그 다음 7월에 이제 바로 그해 7월에 백제를 쳤는데 10개 성을 어떻게 바로 함락을 해요. 자, 그 뒤로 또 광개토대왕 9월을 볼게요. 자, 북쪽. 자, 글단. 그쵸? 글단. 그란을 정벌하여 포로 남녀 500을 또 동국 함락에 결박하고 깨달은 함락되었던 백성 1만을 데리고 돌아왔다. 말 되게 어려워요. 그쵸? 이 불을 취하고 깨달을 유, 파일을 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중간중간에 또, 이 빠질머리 있잖아요. 그것도 해석하는 데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단에,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 다시 데리고 온 거죠. 자, 겨울 10월. 자, 겨울 10월. 백제 광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자, 백제와 말갈이 전쟁에서 말갈에게 뺏겼던 관미성을 지금 고구려가 전쟁에서 관미성을 먹은 거예요. 아까 위로 올라가면 진사왕 때 보면 말갈이 관미성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미성을 다시 고구려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말갈한테 관미성을 먹었으니까 고구려랑 지금 백제랑 해가지고 다시 지금 백제의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다면 고구려가 전쟁에서 관미성을 먹었다. 말갈이 먹었던 관미성을 다시 백제가 먹었고 그걸 다시 고구려가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볼게요. 그 성 사면이 매우 가파르고, 야, 요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을 절을 매우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파를 초를 가파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라고 했는데 강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물이 고리완 선회하고 계속 돌고 두르고 있다. 왕이 담덕이죠. 아까 사방군사였잖아요. 7길로 나누어서 20일 동안, 자, 20일 동안 뭐냐, 공성전이죠. 관미성을 치는. 쳤으니 이에 쳐서 뽑을 빨 뺏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통쾌한데 백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가슴이 아픈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 지금 10월에 나오잖아요. 겨울 10월에. 자, 7월 달에 10개 성을 뺏기고 10월에 다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근데 되게 짧게 나옵니다.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뺏었다. 야, 왜 고구려 본기에선 되게 길게 나오는데
백제 봉기에선 되게 짧게 그냥 고구려가 감비성을 쳐서 뺏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백제 봉기 뒤에 볼게요. 왕이 순원에서 사냥하여 열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감비성은 뺏겼는데 왕은 왜 사냥을 나갔을까? 분통해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11월 왕이 순원 행궁에서 자 흥서흥 죽었다. 뭐 죽었으면 이제 장사 지내야죠.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되게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신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아신왕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 거죠. 아신왕. 자, 이 신자가 족두리 풀신. 족두리가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자, 매우신 위에 풀초가 있는데 그게 족두리 풀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잘 없는 안 쓰는 글자일 수도 있죠. 아신왕 혹은 아방. 자, 방자도 다 꽃다울 방자도 잘 안 쓰는 침류왕의 첫째 아들이다. 자, 원자가 첫째란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처음이라고 써놨나요? 처음 나왔을 시 한성 별궁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한성 별궁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신성한 빛이 나고 밤에 밝았다. 그게 지금 아신왕에 대한 얘기고, 이에 미쳐 장하고 의로움을 지키고 기세라는 것은 기운차고 뻗치는 형세를 말합니다. 기세가 있고 뛰어나고 호거로가 뛰어나다는 것이니까 힘씀이 있었다. 매와 말을 좋아했다. 근데 왕이 죽었을 때 소년이라서 그런 거로 석부 진사가 올라 8년에 죽어서 즉위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아신왕에 대한 처음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38년 제가 잘못했던 부분 신라 3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물이사금 38년. 자, 여름 5월 외나라 보니까 나오죠. 외나라 사람들이 와서 금성을 내렸었다. 자,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5일에도 풀지 않았다는 거죠. 신라 내문왕이. 그러면 그 금성 바깥에 있는 그 신라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장군과 병사는 되게 청이에요. 청할청.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을 청하고 나가서 싸움을 하매 왕이 지금 도적이, 자, 지금 여기 도적적이니까 도적이 배를 버리고, 자, 금성을 내었던 거죠. 배를 버리고 깊이 들어와 금성을 외웠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외는 지금 신라랑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형상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배주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배주자에 같이 섞여 있는 글자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쭉 나올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게 바다에서 띄어지는 배의 형상인지 아니면 강물에 띄어지는 배의 형상인지도 한자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외에 대한 부분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외가 왔는데, 금성으로 왔는데 5일 동안 지금 뭐 해가지고 어쨌든 뭐 됐어. 근데 성문을 그렇게 닫고서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신라에 뭔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그 섬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 외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지금
끊임없이 신라를 지금 외는 계속 좀 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 신라랑 외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뭐 전에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해석해놓은 부분에서 외랑 싸우는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도적이 처음에 외인이라고 해놨다가 지금 도적이라고 계속 써놓고 있어요. 도적이 공적이 없이 물러나니까 왕이 먼저 자, 날쌘 준마 200. 야, 200을 보내서 그 돌아가는 길을 가릴차 차단하였다는 거죠. 가릴차 차단하였다. 또 보병 1천을 보내 독산에서 쫓았다. 와, 완전히 외나라 이 병사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다음에 낄협이 좌우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쳐서 도적 외나라가 크게 패하였다. 야, 이 재밌는 현상 아니에요? 자, 죽이고 얻은 게 힘이 많았다. 이 무리 중에 힘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아까 그 진사왕 할 때 진사왕 7년차에 보시면 그 나오잖아요. 위치. 자, 이 땅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 고구려가 위에 있고, 그렇죠? 자, 말갈이 그 어디 중간쯤에 있고, 백제 신라가 이렇게 엇갈려 있고, 신라 밑에 외가 있어야 지금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라, 고구려, 백제의 싸움의 구조가 지금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갈이 백제를 쳐들어오고, 어느 때는 말갈이 신라 쳐들어오고, 어느 때는 외가 신라를 쳐들어가고, 요 땅의 구조가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 2년차를 볼게요. 자, 광개토 대왕 2년차. 가을 8월. 자, 백제 남쪽 변방을 침노하였으니 명으로 군사로 막았다. 그 남쪽 변방이라고 하면 관미성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 백제를 또 같이 봐야겠죠. 그래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신왕 2년차를 같이 보는 게 낫겠죠. 자,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같이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평양에 9개의 절을 만들었다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추측하는 거는 관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백제가 침노했다는 부분의 그 남쪽 그 변방이 관미성이 아닌가. 그럼 한번 아신왕 2년차 보겠습니다. 자, 2년. 자, 가을 8월에 보시면 똑같이 8월이죠. 왕이 진무에게 이르러 왈 관미성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놈자가 곳이 우리 북쪽 변방에 기묘한 옥깃이라. 옥깃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옥깃이라. 지금 고구려가 그곳에 있으니, 추측이 맞는 거죠. 그곳에 있으니 이 변방 사람들이 그곳을 아끼어 슬퍼하니. 네. 이 왕이 그곳을 마땅히 마음을 쓰니, 뺏긴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부끄러움을 표명하리라. 따라서 진가모가 장병 1만으로 고구려 남쪽 변방을 쳤다. 자세하게 나오죠. 광개토 2년 때 그냥 되게 단순한 글자를, 아신왕 2년 때는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해석된 부분을 보시면 아주 자세한 부분이 나오니까 어때요? 백제의 봉기가 조금 더 현실성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관미성을 말하는 것으로 남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남쪽 그 변방 쪽은
백제 땅이었다. 관미성이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던 거죠. 그쵸? 그게 지금 관미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저 또 아신왕 끝에를 봐는 게 맞겠죠? 뭐 2년 봄 1월에는 자, 동명사당의 묘에 배웠다. 요거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제천을 했는데 남쪽 재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렸다는데, 자, 지금 아신왕 1년차 아신왕 2년차 때 지금 동명왕의 고구려 첫 번째 왕 고주몽에 얘기하는 것인데, 멸대에 거쳐서 지금 위로 갔을 때 동명성왕 묘에 제사를 드리진 건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다시 아신왕 때 지금 동명왕에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뵀다. 그러니까 동명사당을 뵈러 갔다. 갑자기 아신왕 때, 죄송해요. 저기 밑에 전지왕이 아니라 아신왕이에요. 아신왕 때 갑자기 왜 동명사당에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가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한참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실정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똑같아요. 지금 광개토대왕과 아신왕이 같은 해에 그 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신왕은 동명성왕에 가서 뵀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 궁금함이 이제 뒤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절빼니까 벼슬이죠. 벼슬로 진무를 좌장해. 그리고 병마사이를 위임하였다. 막길이죠. 위임하였다. 자, 병마사니까 군사와 말에 대한 업무인 거죠. 아주 엄청난 업무인 거죠. 그 다음에 진무가 왕의 친, 자, 외삼촌, 그쵸? 외삼촌이고, 오래되고 굳세고 많은 계략이 있어서 이때 사람들이 복종하였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있는 게 그 빠질몰, 그러니까 오래됐다. 아, 장길침이죠. 장길침. 오래됐다. 그리고 힘이 셌다. 그러면 진무가 힘이 세고 전지가 아닌데 아신왕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동명사당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온조때의 온조왕 때를 상기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백제가 그 삼촌이라는 그 외숙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관미성도 잃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등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가을 8월 지나서 보시면 진무 몸이 먼저 군사들보다 먼저 화살시랑 돌석이죠. 그러면 돌화살로 무릅쓰고 돌화살 같은 걸로 무릅쓰고 석현 등 5개 성을 다시금 뜻이 있어 먼저 관미성을 에워싸고, 이제 전투를 하나 봅니다. 에워싸고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닫고, 지금 어린아이 영이 굳게 닫는 날씨입니다. 지키어 진무가 이 정도를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을게 잊지 못하고 끓인 군사를 끌고 돌아왔다. 자, 지금 보시면 뭐냐면 성 함락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지라 써놔서 아신왕이네. 아신왕은 진무를 버리는 카드로 쓸 수 그 아신왕의 그 외삼촌인 그 진무가 굉장히 힘이 세고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버리는 카드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뭐 그 뒤에 더 일들이 이제 있겠죠.
그때를 보면 알겠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그리고 신라가 없고, 자, 394년, 자, 3년이죠. 자, 3년, 광개토대왕 3년입니다. 자, 가을 7월. 야, 지금 백제랑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쵸? 백제랑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을 7월 백제가 와서 침노하여 왕이 정예 기마 5천을 거느리고, 야, 여기서 지금 기마 5천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제가 또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자, 서울역에서 자, 남대문을 지나고, 그쵸? 자, 그 남대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을 쭉 지나면 바로 한국은행이 나오죠. 한국은행 지나 바로 소공동 롯데백화점 나오죠. 신세계 롯데백화점 같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행렬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 기마 5천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말이 한 10피씩 한 줄이라고 보면 쭉 행렬이 이어져가지고 서울역에서 소공동 그쪽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쵸? 자, 기마 5천을 거느리고 백제를 맞이하여. 자, 요 내용이 있는데, 백제를 맞이하여서 쳤으니 백제가 패하였다. 남은 도적이, 여기서 지금 고구려는 백제를 도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밤에 달아났다. 쓰여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이 똑같이 백제도 같이 있는지 한번 또 봐야겠죠. 자, 백제도 똑같이. 아까 제가 잘못 써놔가지고 지금 아신앙이라고 좀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보시면 되겠죠. 7월이니까 7월달에 보시면 고구려와 더불어 수곡성 아래 싸워서 패하여서 길사말적 기웠다. 그 길사말적은 뭐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또 고구려 본기는 되게 정교하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8월 달에 나라 남쪽 7개 성을 쌓고 백제 도적에 대비하였다. 야,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굉장히 도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도적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신앙 3년을 같이 또 볼게요. 위에 안 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또 내용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신라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라 40년 가을 8월에 자, 말갈이 동원해요. 말갈이 북쪽 변방을 침노하니 군사를 내어 크게 실직의 언덕에서 패하였다. 그러니까 말갈이 패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땅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고구려와 백제 사이 어디에 말갈이 있으면서 지금 신라를 백제를 말갈이 쳐들어오는 형태.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의 구조가. 요거는 한반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땅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그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4년 차를 보겠습니다. 4년 가을 8월 왕이 백제와 더불어 폐수 상류에서 싸워서 백제가 크게 패하여 포로를 얻은 8,000급이나 되었다. 자, 요 내용이 과연 같이 있는지 또 봐야죠. 자, 아신왕 4년차에 같이 보시면 그 내용 같이 나옵니다. 자, 4년 가을 8월 요 내용이 과연 백제본기에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써있죠. 근데 지금 폐수가 나오고 한수가 나옵니다. 지금 한수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 위에 폐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수가 좀 더 밑에 있고 폐수가 좀 더 위쪽에 있다. 그래서 폐수 상류 쪽에서 싸웠는데 백제가 크게 패해서 8천의 그 병사들을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수는 더 크게 밑에서 흐르고 위에 폐수가 지금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뭐 한바다로 치면 뭐 이게 한강과 뭐 대동강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대동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마디로 대동강은 지금 평양 위잖아요. 거기는 지금 고구려 땅인데 폐수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백제 아신왕 8월에 보시면 가을 8월 왕명으로 좌장 진무 등이 고구려를 치니 고구려왕 담덕이 친히 군사 7천 폐수 상류에 진치고, 자 진칠지니까 진치고 맞고 싸워서 우리 군이 크게 패하여 사망한 자가 8천이다. 여기는 이제 포로로 얻은 게 8천이라고 썼고 밑에는 지금 사망한 자가 8천이라고 썼습니다. 뭔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한쪽은 포로고 한쪽은 사망이고. 자, 겨우 11월 왕이 바라는 것은 폐수에서의 전투를 갚는 것인데 친히 군사병 7천으로 한수를 지나 버금 다음 청봉령 아래에서 모였는데, 야, 7천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수를 지났고 그 다음에 청봉령 아래까지 왔어요. 근데 큰 눈이 와서 군병들이 얼어 죽었다. 야, 이거 되게 백제로서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성성으로 회군하여 군 병사들을 이달로가 위로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수가 밑에 있고 폐수가 위에 있는데, 그러면 하남 위례성 좀 한성 쪽으로 가려면 한수를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치는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 대목들이.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같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